안녕하세요. 서가경제 멘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SBV 실리콘밸리 뱅크. 실리콘밸리 뱅크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타클레라에 본사를 둔 과거의 상업은행이다. SBV는 파산 시점 2023년 3월 10일까지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었으며 예금 규모 면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최고였던 은행 지주 회사 SBV 파이낸셜 그룹의 자회사였습니다. 이 SBV 은행도 그렇습니다. 장사가 2022년까지 너무 장사를 잘해가지고 그 돈들을 한 2천억 달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200억 달러를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 1.2%짜리에다가 돈을 넣어놨더만 금리가 상승이 되면서 1.2% 채권이다 보니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예금주도 그리고 기관들도 돈을 이제 빼가기 시작하다 보니 그거 이제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레고 사태랑 똑같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방어를 철락하더만 의외인걸 은행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예금주의 개인들도 기업들도 돈을 마구마구 빼기 시작합니다.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데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결국 미국에다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로 코로나 버블 시기에 도이치방크와 함께 계속해서 파설설이 나오고 있는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2023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후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 유동성은 절대 지원이 없다고 못 박으면서 크레딧 스위스도 주가가 20% 넘게 폭락을 하면서 파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SNB로부터 최대 540억 스위스 프랑을 긴급 지원받는 등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20%가량 반등했으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발 신용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하고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경쟁업체인 UBS가 일부 사업 부분을 인수를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3월 19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오후 1시경 UBS가 최대 10억 달러를 제시했다는 FT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UBS는 스위스 현지 시각으로 같은 날 오후 중으로 거래가 체결되기를 원한다는 소식이었고 CS의 CDS가 100bp 이상 더 오르거나 본인들의 생각이 바뀌면 거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보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UBS는 이후 CS가 받은 벌금을 모두 면제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CS는 UBS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총액이 97억 달러인데 10억 달러에 제시한 것은 너무 낮다는 점과 SBS가 알짜 사업 부문만 인수하고 규모가 크고 적지 않은 심각한 투자은행 부문에서는 인수협상에 타결된 상태이나 크레딧 스위스의 문제가 워낙 심각한 수준이라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라고 보기엔 이룰 수 없다고 특히나 무려 170억 달러에 달하는 AT1 채권의 상각이 결정되면서 해당 채권의 보유자들이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채권 시장에 큰 불똥이 튀었다. 이처럼 사실상 파산하는 데 있어서 이유 중 위험성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갖가지 스캔들에 휘말리고 위험한 투자 행태를 지속한 결과란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 스위스도 UBS가 인수해가지고 막 잘 해결된 것 같지만 이제 시작인 겁니다. 도이치뱅크도 주말 내내 슬금슬금 부도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처럼 금융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겪었던 전염병처럼 금융계, 부채, 채권, 신용의 전염병이 시작된 것이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돌고 돌아 한국에 상륙한 전염병은 PF 문제로 더욱 심각한 타격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고 그동안 우리는 부채로 거품에 거품을 흔들어 만들어왔다. 사실상 부채가 기초 자본에 일본 자금이 깔려 있다는 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지만 일본 그들은
우리가 힘들 때 IMF 때도 지금도 가장 힘들고 아플 때를 잘 노려가지고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이넷처럼 또는 독사처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독사에 물린 송아지 마냥 점점 눈깔이 돌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지치고 지쳐갈 때쯤 우리는 그들의 돈 앞에서 잡혀 먹힐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시황에 날씨로 치면 태풍 매미가 곧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그런 기상일보를 들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러나 날씨가 내 맘대로 안 되는 듯 태풍이 와도 정부가 우리가 개인이 대비를 잘하면 아무 영향 없이 지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태풍에 대비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 기업, 개인이 힘없이 쓸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씨가 변덕스럽듯 시향 또한 늘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가 자연의 무법이라면 시향은 추세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숫자들의 무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아무리 무섭다 한들 막상 다치면 별거 아닌 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에겐 피해가 없지만은 여기저기에서 피해가 마구마구 발생하는 것처럼 대공황 또한 마찬가지로 온지만지 어느덧 내 옆에 와 있는 것이 대공황인 것입니다. 주변의 지인들이 피해 소식들이 귀에 들려오게 되는 것이고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죽고 앞집 꼬맹이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런 것이 대공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경제계 태풍이 한반도 제주도쯤 상륙해 있다는 것을 비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어느 시점으로 보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태풍이 오는데 이 태풍의 난이도가 정확히 얼마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일에 외인 기간 왜곡된 수급 가격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처럼 우리 모두가 태풍, 금융계 대공황 오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시향의 추세대인데 시향의 추세대 라인이고요. 현재 우리의 목표는 현재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나 전문가조차도 그게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 여기 주인장이 누구겠습니까? 문방구의 옛날 짱깨뽀 게임 기억나실 겁니다. 기계가 자꾸 초딩들한테 돈 뺏기면은 초딩들 물려내고 기계 뒤편에서 드라이브로 기계값을 조정하고 초딩들이 다시 달라붙어 가지고 짱깨뽀를 하면 돈을 다 잃습니다. 그것처럼 그러다가 기계가 초딩 돈을 다 뺏어버리면 기계를 이제 초딩들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시 살짝 풀어가지고 초딩들한테 7개, 20개 잘 나오도록 또 설정을 하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 문방구 아저씨는 증권사들의 금융계 기관들입니다. 외기나 국기나 모두 똑같습니다. 개인 돈 빨아먹는 아주 노련한 증권사들 아니겠습니까? 현재 기계값이 너무 훌륭하게 세팅되어 있다 보니 1, 3월 사이에 기계값 설정값을 조절해서 개인이 달라붙도록 현재 요 안에 빨간색 테두리 친 부분 요게 이제 이 추세대 위에다 외인 기관이 만들어 놓은 가격인 겁니다. 수급으로 적은 수급으로 만든 가격인데 현재 요기 가격까지 개인들에게 수급을 넘겼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요 정도 남았는데 요게 이제 올렸던 이 수급들이 빠지게 되고 추세대가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라 생각이 됩니까? 다시 돈을 찍어 해서 다시 또 올릴까요? 추세대에 맞춰서 다시 상승시킬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추세 라인에 맞춰서 여기 산 것도 본전인데 지금 기관과 외인이 만든 이 수급산에서 어느 정도의 내 가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가격 오기까지가 언제인지도 모를 것이고 온다 한들 얼마 먹지도 못하는데 들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기 말고 여기라도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간이 수급 2,500 라인을 더 수급을 태워가지고 3,000을 올린다 그러면 지금 추세대가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까지 올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2,500 넘기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라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수많은 차트 기법들과 전문가들의 귀에 홀깃해서
투자를 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세력들은 다 알고 있는 만큼 역이용 당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서가경제는 그런 것들은 참고만 하고 개인이 시장에서 특정 포인트 체크 잘 하셔가지고 투자자의 투자에 꽂힌 수익을 꼭 챙겨 나갈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는 모든 종목에 차트가 있을 것이고 그런 차트의 추세적인 라인을 보면서 그 라인을 따라 수급에 따른 파장, 수급에 따른 파장입니다. 파란색 라인이고 빨간색이 파장, 시황과 종목에 따른 컨센서스를 분석해서 라인을 구축해서 이 가격이 어느 가격을 갈 것이란 가상 시나리오를 구축한 다음 그 추세적 라인을 보면서 외인과 기관이 만들어온 수급의 파장이 바닥일 때, 우리 개인이 뭐 수급의 돈으로 뭐 시장을 읽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기관과 외인이 만들어 놓은 수급에 올라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괜히 올라탔다가 심장만 쪼그라드는 그런 경험들 늘 하고 계실 것이라 기대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 라인의 파장 저점에 잡아서 투자하게 되면 라인에 따라 밥 벌어먹고 수급에 따라 형성된 만큼 라인에 따라서도 벌어먹을 수 있고 또 수급에 따른 파장에 있어서도 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코스피 기준 추세는 하방이고 파장 또한 추세 라인 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200, 2500 사이의 수급을 개인이 지금 야금야금 받아먹고 있는 판국에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끝이 나면 외인과 기관은 공매도와 선물 옵션질로도 수급으로 막아놨던 추세 하락 포지션, 수급의 라인을 지금 산을 그려서 막아놓은 겁니다. 이 댐이 터지게 되면 그냥 갖다 내려 받겠죠. 그렇게 되면 추세도 파장도 하방의 하방으로 모든 것이 바닥에 정점을 찍었을 때 비로소 추세도 파장도 상방으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식을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마구마구 잡아도 되고 뭐 조금 잡아도 되고 그건 개인의 투자 방식인 것이고,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장기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장기 투자가 사실상 힘듭니다. 아직도 코스피 코스닥 주식 부동산 지금의 가격에 혼란스러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